안녕하세요. 닥터 박미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 면역력이죠.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그리고 제3장 바이러스와 면역력 관련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독감과 감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독감과 감기는 증상이 비슷하고 증상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흔히 같은 질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어제와 오늘도 독감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왔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고 삭시 다 쑤시고 거의 사슬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경과가 다르고 독감에 걸렸을 때 그분들이 겪는 증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끔 예방종 했는데도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백신이 소용이 없나? 근데 사실 백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백신은 감염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장치라기보다는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고 큰 합병증을 줄이는 데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고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같은 독감인데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붙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침과 가래가 한 달을 갑니다. 이 차이는 바이러스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겠죠. 몸의 방어 시스템이 어디에서 흔들린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조할 핵심 솔루션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독감의 첫 관문인 코와 기도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증상 시작 후 48시간을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잡고 수면과 수분, 혈당을 동시에 정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맞았는데도 걸리는 문제, 유난히 심한 문제, 기침이 오래가는 문제가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접종을 해도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의 항체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감염은 훨씬 앞에서 시작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닿는 곳은 혈액이 아니다 코와 상기도 점막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공기가 차고 건조하죠. 실내는 난방으로 더 건조해지고 코 점막이 마르면 점액이 끈적해지고 섬모의 청소 기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백신으로 훈련된 면역이 있어도 침투 자체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군대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솔루션이 나옵니다. 코와 기도 점막에 미세안경을 설계하십시오. 따뜻하게, 촉촉하게, 그리고 막히지 않게. 집에 들어오면 난방부터 올리기 전에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목이 마르고 코가 따끔거리면 이미 점막은 손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내 습도를 관리하고 코막힘이 심하면 비염 관리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단순히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접종을 해도 걸리는 사람의 확률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어떤 사람은 독감을 매우 심하게 앓을까요? 이것은 면역이 약했으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이 흔들리고 회복이 늦게 붙는 구조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입니다. 잠이 깨어져 있으면 회복이 지연됩니다. 또 하나는 혈당이죠. 평소 식후 혈당이 크게 튀는 분들은 감염이라는 스트레스가 걸렸을 때 염증 반응이 더 크게 흔들리고 체력이 빨리 고갈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성인 분들은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혈관과 기도가 수축하고 몸이 전투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회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장과 구강의 염증 환경이 겹치게 되면 감염 후 컨디션이 길게 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핵심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증상 시작 후 48시간을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잡아라. 이 48시간 동안의 목표는 버티기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항바이러스 치료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 큰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치료 판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약보다 먼저 깔아야 하는 바닥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수면, 수분, 혈당 이 세 가지가 정렬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48시간 회복 프로토콜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은 양과 리듬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날은 취침 시간을 당기고 밤에는 빛을 줄이고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둘째, 수분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나눠 마시는 게 점막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은 간식과 야식에서 터져버립니다. 아플 때일수록 달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버티려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게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부드러운 단백질과 따뜻한 식사 그리고 가식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회복이 느리게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스위치를 내려야 합니다. 하루 2번 5분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이것은 마음을 달래자는 말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본값을 내리는 생리적 전략입니다. 다섯째, 움직임은 치료가 아니라 순환 정도로, 즉 고열과 전신통이 심할 때는 쉬어주시고요. 열이 가라앉은 뒤에는 짧게 걷기로 순환을 돕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왜 기침과 가래가 한 달 이상 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독감이 아직 안 나았다가 아니라 독감이 지나간 뒤 기도가 예민해져서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이 지나간 뒤에도 기도에는 염증 신호가 남고 찬 공기, 건조한 공기, 말하기, 웃기 같은 자극에도 기침이 쉽게 켜질 수 있습니다. 또 흔한 원인이 콧물이죠. 코에서 시작된 문제가 목으로 넘어가면 계속 가래가 끓고 헛기침만 나옵니다. 그리고 기침형 천식이나 영이수 문제도 같이 보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답은 2가지 핵심 솔루션으로 돌아옵니다. 기침이 오래 가는 사람은 대부분 점막 환경이 계속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건조하고 코가 막히고 구강호흡을 하고 수면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높고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수료할 시간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코와 기도 점막의 미세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48시간 회복 프로토콜에서 시작된 수면과 수분, 혈당 정렬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기침을 끄는 것은 강한 한방이 아니라 점막이 회복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쪽이 더 근본적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5가지 축으로 같이 봅니다. 마음의 긴장, 움직임의 리듬, 수면의 깊이, 장과 구강의 염증 환경,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이 5축이 흔들리면 독감은 더 잘 걸리고 더 심해지고 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이 5축을 바닥에 깔아주면 백신은 더 잘 작동하고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독감에 대한 질문은 3가지로 보이지만 해답은 2개로 모입니다. 코와 기도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다. 그리고 증상 시작 후 48시간의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잡고 수면과 수분, 혈당을 동시에 정렬하다. 이 2가지만 먼저 해도 여러분의 독감 시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닥터 박민수였습니다.